그렇죠? 내가 돈을 부담을 해서 내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직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전기세, 수도세. 이건 틀린 얘기예요. 암만 지방세, 국세 봐도 전기세, 수도세라는 건 없어요. 없어. 전기세. 당신 어디서 딱 보내놓고 나서 근데 내가 언제 줬어? 네가 안 줬으니까 안 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그 전 시간에 이어서 그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 지금 288쪽이에요. 첫 번째 보시면은 환지처분. 환지는 땅을 바꾸는 것을 환지라고 그랬죠. 환지라고 해오고, 환지처분 보리지 충당. 거기에 내용이 그래요. 도시개발법이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리지로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 돼 있잖아요. 내용을 보시면은 뭐 이제 이런 거 우리는 도시개발이 보통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런 땅을 갖고 있고 이런 땅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이 이런 땅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땅을 갖고 있어요. 이런 땅을 갖고 있는데 요 지목이 뭐 전이었었다 아니면 답이었었다 이렇게 있었는데 이 동네에 이것을 도시개발을 쫙 해가면서 이 동네에 이렇게 도시개발을 하고 도로를 내죠. 그렇죠? 도로를 내고 또 땅도 이렇게 해서 나눠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면 요 전 값 가진 사람한테는 요 땅을 주고 여기 이 땅 주인한테는 요거를 주고 요 땅을 가졌던 사람한테는 병한테는 요 땅을 줘요. 이렇게 딱 해서 반듯하게 지목도 전부 다 뭘로 해줘요? 대로 해줘요. 대로 해줘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은 종전에 면적이 250평이 있었고 이 사람은 500평이 있었고 이 사람은 한 1000평이 있었다고 쳐봐요. 이 사람은 한 300평만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땅으로 바꿔서 주는 땅은 다 250평이야. 여기도 250평, 250평, 250평이에요. 그러면 누가 제일 기분 좋아요? 종전에 300평 갖고 있던 사람 250평 받고 300평 갖고 있던 250평 받았어. 1000평 갖고 있던 사람도 250평 받아. 또 병은 이 500평 갖고 있을 때 250평 받아. 이런 것은요. 우리가 땅을 바꿔받을 때 이 논 같은 거, 임야 같은 거 있을 때 도로도 없어 도로 넓혀야 되죠. 또 여기에 이 공사는 누가 해요? 사업시행자가 하죠. 사업시행자 공사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사비 받으려니까 이 땅은 사업시행자 땅으로 주고 이쪽 땅은 또 이쪽 땅은 여기에 학교 같은 거 짓게 여기에서 보리지로 정하고 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종전에 갖고 있던 땅보다 줄어서 받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간보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간보율이 50%다 그러면은 500평 가진 사람이 몇 평을 받으면 돼요? 250평 받네? 그러면 병 같은 사람은요. 자기 토지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뀌었죠. 면적이 줄었죠. 그래도 양도가 아니에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가 보면요. 답을 가진 여기에 을이라는 사람은 1000평을 갖고 있었는데 250평을 받았어. 그럼 원래 이 사람은 어떻게 해? 몇 평을 받았어야 돼요? 50% 간보를 시키면 500평을 받아야 될 걸 250평뿐이 못 받았죠. 그럼 250평은 어떻게 해야 돼? 현금을 뭐 해야 돼요? 여기서 이것을 청산금이라고 그래요. 청산금을 받아야 돼요? 내야 돼요? 받아야 되죠. 여기서는 청산금을 수령한다는 거예요. 250평에 대한 청산금을 수령을 해요. 그러면 이 250평에 대한 청산금을 수령한다는 얘기는 돈을 받는다는 얘기. 결론은 이 250평을 뭐예요? 판단 얘기잖아요. 을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내야지 된다는 얘기. 그렇죠? 아, 나 돈 안 받을래 그럴래요? 아니죠. 여러분 또 이런데 왜요? 그럼 여기는 500평 주고 그러지.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택지개발 딱 하면 바둑판 같이 딱딱 반듯반듯 해야 되죠. 하나는 컸다 작았다 하면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 300평인 사람은요. 몇 평만 받아야 돼? 150평만 받아야 되잖아. 그럼 150평만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를 더 받아? 100평을 더 냈네? 더 받았네? 그러면 청산금을 뭐 해야 돼? 돈 내야 돼. 청산금을 납부를 해야 돼요. 부담을 해야 돼. 부담을.
그러면 청산금을 돈을 냈어요. 그리고 100평을 더 산 거하고 똑같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를 내야 되냐면 취득세를 내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청산금을 뭐 했다면, 청산금을 수령을 했다면, 돈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받은 것만큼 땅을 파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양도소득세를 내고, 청산금을 냈다면, 즉 부담을 했다면 그만큼 땅을 산 거하고 똑같으니까 뭘 내라? 취득세를 내라는 얘기죠. 이게 이렇게 아유 복잡해요 좀요 이게 저기가 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그거예요. 돈을 받았다면 뭐예요? 뭔가를 팔았으니까 그냥 돈 줄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내 땅을 덜 받아온 거죠. 그만큼은 덜 받아온 부분은 뭐예요? 판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 돈을 냈다는 얘기는 내가 득이 되니까 돈을 낸 거잖아요. 땅을 준대. 그러니까 돈을 낸 거니까 그때는 뭐예요?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은 이제 우리 이런 거 같은 거는 뭐래요? 감환지 이렇게 해서 줄여서 받고, 여기는 증환지 늘려서 받잖아요. 증환지를 받으면 청산금을 뭐 해야 돼요? 부담하고, 감환지를 받으면 청산금을 뭐 해야 돼요? 수령. 수령하게 되면 뭐를 내고? 양도세. 부담을 하면 뭐를 내고? 취득세를 낸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거기에 토지 감소의 대가로 현금을 받은 경우 나왔네요. 환지 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뭐가 과세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양도가 아니죠. 환지처분 되겠어. 양도가 아니라는 얘기. 두 번째, 토지 경계 변경을 위한 교환. 거기 보면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토지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지금 맨 위에 줄 두 번째 보면은 토지 합필을 목적으로 한 교환인 경우는 뭐가 되고요? 양도. 합필을 하기 위해서 이거 바꿔서 이렇게 합하려고 하는 것은 양도세 내래요. 근데 뭐를 위한다면 토지 경계 변경을 위해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집 땅들이 이렇게 생겼어. 하여튼 효용도 없어. 삐쭉빼쭉 농사짓기도 힘들죠. 야 우리 이러자. 여기 이렇게 딱 나눠서 분할해서 요거하고 요거 교환하자. 그러면 네 땅이 빤 듯, 내 땅 빤 듯. 이런 것은 이 땅과 이 땅을 교환하는 거잖아요. 양도가 아니다라는 거. 요거 시험 문제 참 나왔네 한번. 이거 개정된 지가 2년뿐이 안 됐거든요. 이건 양도가 아니에요. 양도가 아니. 교환이면 당연히 양도가 돼야 되는 거잖아. 양도가 아니라는 얘기. 그 다음에 양도담보가 있는데, 양도담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한번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런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돈이 되게 필요해. 돈이 되게 필요해서 을한테 부탁을 해요. 야, 나 5억만 빌려줘. 그래요. 5억만 빌려줘. 그랬더니 을이 야, 너 네 부동산 내가 5억에 너 5억 빌려주면 너 어떻게 해? 보통의 경우는 돈을 이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하고 돈을 빌려주겠죠. 빌려줄 텐데 을은 안 그래. 야, 너 있잖아. 지금 내가 5억 빌려주는 거 같고 그 부동산 가격이 거의 다 돼. 그러니까 너 그 집 소유권을 나한테 넘겨. 소유권을 이전을 하래요. 이전을 해. 소유권을 넘겨줘. 그거는 뭔가 보면요. 을은 부동산 산 거 아니죠? 뭐예요? 5억을 빌려주는데, 그렇죠? 즉 5억을 빌려주는데 뭐 할 목적으로 소유권 넘기는데 담보할 목적으로. 5억이라는 채권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뭐를 받았어요?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돈을 빌려준 건데 뭐가 돼서 소유권 이전이 됐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보면요. 양도담보라고 해요. 담보 목적으로 뭐 했다? 양도를 했다. 즉 소유권이 이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실질과세라고 했죠. 실질과세면 갑은 이 사람한테 파는 거야, 안 파는 거예요? 안 팔았지. 언제 팔았어? 안 팔았어요? 을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샀어요. 그죠? 지금 5억 채권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소유권을 넘겨놓은 거지. 양도소득세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취득세도 실질과세라면 취득세를 안 받아요. 을 산 게 아니잖아. 근데 취득세에서는 무슨 규정까지 있냐면요. 취득세에서는
사실상 취득도 취득이지만 형식상 취득도 취득이다 그래. 형식상 취득했잖아. 너 뭐가 됐습니까? 소유권 이전. 네가 주인 같네. 보니까 등기부를 보니까 너 취득세인데요. 그러면 공부하기 진짜 힘들어요. 취득세는 실질과세와 형식과세를 함께 택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취득한 자도 취득세를 내고 형식상 취득한 자. 얘는 실질은 안 취득했잖아요. 근데 양도세, 형식상으로 판 사람은 양도세 낼 필요 없다. 실질과세는 등기 등록과 무관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자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돈을 빌려준 자잖아요. 뭐예요? 이자는 채권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채권자에 대비해서 이 사람은 뭐예요? 채무자. 이걸 양도담보기 때문에 이자를 또 뭐라고 불러줄 수 있는가 하면요. 양도담보권자, 양도담보권자라고 불러줄 수도 있고, 여기는 여기에 대비해서 양도담보권, 양도담보권 설정자 이렇게 불러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붙이기 나름이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렇다가 내가 5년 한 3년 있다가 갚기로 했어. 3년 있다가 이자 1억하고 6억을 갚기로 했어. 그러면 소유권을 뭐예요? 다시 가져오겠죠.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소유권이 환원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양도세 안 내요. 빚 갚았으니까 이제. 그럼 소유권이 을에서 다시 갑으로 가잖아. 양도세 낼 필요가 없죠? 파는 게 아니잖아. 돈 받고 물건 돌려준 거니까. 없어요. 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뭐냐면 갑이 그래. 을한테 내가 1년 쓰고 6억으로 갚아준다고 했었잖아. 근데 내가 진짜 돈이 없다. 갚을 방법이 없어. 도대체 나는 제기가 안 돼. 네 처분만 바랄게. 즉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졌어요. 이행할 수 없는 상태예요, 갑이. 그러니까 갑이 네가 가져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을이 이렇게 을이 알았어 그래. 그럼 누구께 내버려 이제. 알았어 그러면 제가 을게 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갑은 뭐를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를 내야지 돼. 그렇죠? 채무 불이행을 해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변제에 충당이 됐다면 그래요. 대물 변제죠. 돈 6억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니까 갑이 이 물건 너 가져 그러는 거야. 대물 변제. 당연히 양도세 내야 되겠죠. 그런데 을이 이런 얘기를 해. 아이고 나 못 가져. 내가 돈 받으려고 내가 이거 이 짓 했지. 내가 부동산 갖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야 내가 그러면 등기가 내 앞으로 돼 있으니까 제3자 병아한테 팔게. 근데 이거 7억을 받았어요 세상에. 그러면 7억을 받았으면 이 사람 6억만 받으면 되는데 7억 다 가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이 사람은 6억만 받고 1억은 누구한테 줘야 돼? 갑한테 줘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래요. 경매나 공매 이런 게 이루어지잖아요. 최후순위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소유자가 제일 나중 후순위. 배당할 거 다 주고 찌끄러기 나면 누가 가져가 그거? 소유자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다 자기 너 받아갈 거 다 받아갔어. 남은 돈이 병한테 7억에 팔았어. 6억 가져가고 여기 1억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7억에 파는 거 양도세는 누가 내냐는 거예요. 소유권은 여기서 넘어갔죠. 하지만 누구의 양도가 되는가 하면요. 갑의 양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여러분 요걸 토대로 이해를 하시고 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양도담보 한번 볼게요.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다. 갑에서 이렇게 을로 넘어갈 때 이거 양도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1번 보면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갑과 을 간에 이게 있어야 돼. 야, 나 너 빌리는 건지 파는 거 아니야? 너 돈 얼마 갚으면 다시 돌려줄 거야? 이 약서 의사표시가 있을 것. 두 번째, 당의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 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이거 누구 거예요? 일로 넘어갔어도 갑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갑이 임대료가 나오면 누가 가져가야 돼? 갑이 가져가야 돼. 갑 거니까, 갑의 부동산이니까. 원래대로 사용 수익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 원금 이자율 변제기간 변제 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거. 아니 돈이 빌렸으면은 너 원금 언제 갚을 건데, 어디서 갚을 건데, 이자 얼마 줄 건데, 이런 약정이 있는 것을 과세표준 확정 신고할 때 제출했다면 그때는 양도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랬고, 그 다음 두 번째 볼까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위 요건에 위배되거나 지금 위에 거 1번, 2번, 3번 중에서 요건에 위배되거나 채무불이행, 빚을 못 갚는다, 갑이 못 갚는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 중당한 때는 요것도 줄 쳐놓으세요. 당해 자산을 변제 중당한 때는 그때 양도한 것으로 본다. 대물 변제죠. 아, 나 못 갚어. 그러니까 을이 가질게. 그런 거 자기가 갔는데. 그러면 그때는 이제 완전히 파는 게 되잖아. 양도세 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요. 공부 성격상 꼼꼼하지 않고 덜렁덜렁 하시는 분들 이거 금방 당해. 양도담보 나오면 양도로 보지 않아. 그냥 아주 신나서 넘어가. 근데 끝에 양도담보 자산이 뒤에 가면 변제 충당된 때 이 얘기 나오거든요. 변제 충당이 됐다면 그때 뭐 한 걸로 보겠다?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래요.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물이 환가처분으로 나 안 가져. 그러니까 대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환가처분이라고 그래요. 환가처분을 이행하는 부동산의 매도는, 즉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를 했다 하더라도 양도담보권자의 양도가 아니며 누구의 양도가 된다? 채무자에게 얘가 파는 게 된다라는 거죠. 양도가 된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래서 양도담보를 우리 이제 기본 이론 시간에 이거 좀 복잡해서 좀 안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자세히 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와 있는 게, 그러면 양도담보는 취득세에서는 취득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형식상 취득수 취득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유물 분할이 있는데, 공유물 분할.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의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은 양도로 본다. 이제 이 공유물 분할은요, 이런 땅을 갑과 을이 공동으로 투자해요. 5억씩 투자했다고 칠까요? 5억씩 투자를 했어. 10억을 주고 이걸 샀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공동 소유하는 거죠. 근데 갑과 을은 이 땅 어디도 자기 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전체 중에서 2분의 1. 그래서 소유권은요, 부동산 일부에 존속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유권은 부동산 일부에 존속할 수 없다? 부동산 일부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파트에 많이 사시니까 아파트 중에서 작은 방만 소유권이 있을 수 있나요? 안방은 남편 거, 작은 방은 부인 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근데 이거는 가능해. 전체 중에서 아파트 하나를 2분의 1씩을 갖고 있는 건 좋아요. 그럼 2분의 1씩 갖고서 안방은 누구 거야? 같이 2분의 1이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난 요쪽, 너는 이쪽. 당사자 간의 약정은 가능하지만 제3자에게는 대응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취득할 때는 5억에 대해서 취득세 내고 5억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자기 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는 거니까. 취득세를 내고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다 뭐 하나도 못해요. 건물을 지려니까 동의해준대. 안 해줘. 그러니까 여기 싸워.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이거 나누자. 나누면 이 토지를 나눠요. 이거는 뭐예요? 단순한 분할이에요. 아니, 사고 파는 게 없으니까 양수도 낼 필요 없지. 이것도 갑과 을의 토지야. 이것도 갑과 을의 토지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갑과 을의 토지예요. 그런데 갑과 을이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공유물 분할 계약이에요. 공유물 분할 계약을 체결하면 60일 내 거민도 받아야 돼. 받았는데 여기서 약속을 했어. 갑과 을이 나 이쪽 땅이 좋은데 너는 어디가 좋냐? 을. 그러니까 나는 이쪽 땅이 좋네? 그래, 그러면 네 소유권을 나한테 넘겨. 내가 이 소유권을 너한테 넘겨줄게. 어떻게 뭐 교환 같아요 꼭? 이걸 교환으로 등기할 수도 있어. 취득을 할 수 있어. 그럼 다 양도세 내야 돼. 그런데 이럴 경우에 하는 게 뭔가면요, 공동 소유하는 물건을 딱 위치를 특정해서 나누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가면요, 공유물 분할이라고 그래요. 공유물 분할을 하게 되면
취득세는요. 취득세는 갑은 요만큼 취득했잖아. 절반을 취득했죠. 절반을 넘겨줬죠.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아닌 게 돼버려. 소유권 넘겨줬잖아. 양도 아니에요. 갑도 일로 넘겨줬잖아. 양도 아니에요. 그런데 취득세에서는 을이 갑에게 넘겨주면 갑은 받았잖아요. 부동산 형식상으로 소유권이 넘어왔어요. 마찬가지로 을도 형식상으로 2분의 1이 넘어왔어요. 이럴 경우에 그 옆에다 공유물분할 옆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 적용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취득세 해놓고 2% 뺀 세율 적용. 공유물분할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아예 세금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얘는 6억 내고 얘는 4억을 내고 샀어. 근데 딱 반씩 돼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자기들끼리 어떻게 할까? 야, 똑같이 나눴으니까. 그러면 갑은 야, 내가 너한테 내 지분이 줄어들었다. 너 내한테 1억 5천 줘. 그럴까? 1억 5천. 을이 갑한테 1억 5천을 주고 이렇게 똑같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갑 같은 경우는 어때? 요 나머지 지분을 자기 지분을 절반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지분이 뭐예요? 여기 괜히 이렇게 놨는데 5분의 3 5분의 1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5분의 3, 5분의 1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뭘로 만들었어요? 2분의 1로 만들었죠. 이걸 2분의 1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분이 뭐 했어요? 증가를 했죠. 얘는 지분이 뭐 했어? 감소. 그러면 지분이 감소한 사람은 뭐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양도세 내라. 지분이 증가한 자는 뭐를 내고? 취득세를 내는데 2% 뺀 세율을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2% 뺀 세율을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소유권 환원이 있어요. 소유권 환원은 법원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을 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신탁 해지예요. 믿고 맡겨놨던 게 해지돼서 원소유자에게 다시 돌아간다. 양도가 아니죠. 실질적으로 넘어갔던 게 아니니까. 또 매매 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건 한번 볼게요. 비교를 할 게 있어서 그래요. 갑과 을 간에 매매를 했어요. 갑과 을 간에 매매를 했어요. 갑과 을 간에 매매를 했는데 이거를 저기 이따가 좀 쓸 게 있으니까 여기다가 같이 할까요? 갑과 을 간에 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을이 갑을 사기강박을 했어. 사기강박을 해갖고 넘겨왔어요. 근데 나중에 갑이 이걸 알아차린 거야.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해서 이 매매는 무효다. 이 매매가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효다. 그래서 갑이 승소 판결을 받았어. 그래서 다시 갑으로 돌아왔어요.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다시 돌아왔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소유권 환원이다 그래요. 소유권이 환원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여기도 양도세 낼 필요 없겠죠. 여기도 양도세 낼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하나 하고, 그러면 거기에는 뭐예요? 매매 원인 무효의 소에 의해서 이 매매 자체가 무효가 돼서 다시 돌아온 거죠. 양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전 페이지 한번 볼까요? 287페이지 볼까요? 맨 하단에 적법하게 소유권이 이전된 매매 계약이 해제를 원인으로 당초 소유자의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또 다른 양도로 보겠다. 그런 거야. 뭐냐면은 갑과 을 간의 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을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을이 갑을 만나갖고 오는 거야. 당신 땅 사갖고 내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갑이 이래요. 나도 이거 팔고 나서 진짜 되는 일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갑과 을을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야, 다시 돌려줘. 내가 돈 얼마 더 줄게. 이럴 수 있겠죠, 갑이. 그러니까 을이 그래 좋아 그렇게 합시다. 이러고 넘어왔어. 그러면 갑과 을 간 사이에 매매 원인 무효라는 사유는 없죠. 적법하게 넘어갔는데
자기들이 변심을 한 거야. 그럴 때는 처음에 매매할 때 갑 양도세 내야 돼요. 또 을이 다시 갑에게 파는 게 돼버리잖아. 양도세 또 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양도를 보겠다. 그런데 조금 전에 같이 갑과 을 간에 매매를 했는데 그냥 매매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졌어. 그러고 나서 등기 원인 자체가 매매가 무효죠. 그거는요. 무효나 취소 사유가 해당이 돼서 소송을 해서 다시 넘어왔다. 이때는 양도세 내지 않는다는 얘기. 그 내용이 그 289쪽에 소유권 환원의 2번 그거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신탁해지로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같이 그 실체적 권리자에게 등기를 환원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자 등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소유권 환원이라는 거야. 소유권 환원. 소유권 환원인데 뭐가 돼서 환원이 됐대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 양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야 내용이 그런 양도로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또 마찬가지로 네 번째 실체적 권리의 회복하는 등기 환원인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질과세요. 실질과세. 그 다음에 기타 내용 나오죠. 기타 내용 한번 보시고 1번 그것도 실질과세. 2번을 보시면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한 소유권도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 잘 체크하세요. 이거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해서 우리 취득세에서도 그랬거든요.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되면 2% 뺀세율을 적용을 해줘요. 조금 전에 공유물 분할과 마찬가지로 2% 뺀세율을 적용해 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혼시 위자료일 때는 뭐라 그랬죠? 양도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재산분할 청구일 때는 조금 전에 공유물 분할하고 똑같아요. 그 부부지간에 재산을 형성했어요. 혼인 후에 형성된 재산은요, 지금은 대부분이 거의 5대5로 가요. 같이 보는 거야. 명의는 남편 명의로 다 돼 있다 하더라도 뭐 5대5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혼할 때 내 거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가 아니다라는 얘기. 아주 시험 때문에 잘 들어가요. 잘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경우 좀 많더라고요. 이혼을 할 때도 그냥 넘겨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증여가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건 재산분할로 넘기는 게 좋아요. 아주 다른 것도 좋은 부분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도 토지거래를 받기 전까지 양도로 볼 수 없다. 민법에서 유동적 무효 배우시죠? 허가를 못 받으면 그대로 무효가 되어버리잖아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않겠다. 허가를 받으면 모르다 양도가 된다는 얘기죠. 네 번째,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소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고 증여로 추정. 보셨던 내용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합자회사의 토지를 현물출자했으면 양도가 되는 거죠. 근데 퇴사하면서 그대로 찾아가지고 나온 경우에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렇죠? 내 거 그대로 소유권 환원이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 채권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전등을 하였다가 담보사유 소멸로 환원된 경우에 양도로 보지 않는다. 조금 전에 양도담보 같은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도담보로 소유권 이전됐다가 다 갚으면 다시 넘어간다. 양도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거 내용이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잘 체크를 하시고 아울러서 취득세하고 꼭 비교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95쪽에 납세 의무자 납세지. 어떻게 보면 시험 문제에 납세 의무자 납세지가 제일 안 나오는데 양도세예요.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뭐냐? 양도소득이냐? 돈 번자. 뭐예요? 그 다음에 납세지는 소득세에서 보셨죠? 앞에서 보실 때 양도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다. 양도세. 그런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부동산 팔았으면 우리나라 주소가 없을 수도 있겠죠. 주소가 없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뭐가 되는가 보군요. 이럴 때는 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될 수도 있어요. 주소나 거소가 없을 때는 1번 주소지가 있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주소가 없고 거소지가 있다 그러면 거소지 관할 세무서, 주소 거소 모두 없는 자가 양도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고, 납세지 보셨고, 그 다음에 제5절에 취득시기, 또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예요.
취득 시기. 양도 시기. 요 사서 산 날 취득일, 양도 시기, 양도일. 그렇죠? 내가 어느 부동산을 샀다가 팔았어요. 샀다 팔았어요? 그러면 갖고 있었던 기간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보유 기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유 기간이에요. 보유 기간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세율이 40%냐 50%냐 아니면 6%에서 38%냐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보유 기간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해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우리 주택 같은 건 2년 이상 갖고 있다 팔면 양도세를 비과세를 해주거든요. 근데 나는 2년을 딱 넘겨서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루 부족하대. 세무서에 가서 봐주세요 이렇게 봤자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법으로 정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이런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가 모두 필요한데, 양도소득세에서는. 그런데 우리 취득세에서는요, 취득세에서는 취득 시기가 필요해요. 취득 시기를 당연히 취득한 날, 취득한 때, 그 다음에 또 납세무 성립시기라고도 얘기를 해. 납세무 성립시기라. 취득세 낼 일이 생겼다라는 얘기죠. 취득세는 이게 있는데, 우리 취득세는 다음에 볼 때, 이제 이거는 말로만 하고 넘어가요. 이제 여기서는 한번 필기를 해볼게요. 취득세에서는 취득 시기에 원칙적인 모습이 뭐냐면요, 원칙적인 모습, 원칙이 계약상 잔금지급일과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돼요. 어떤 거래는 가보면 사실상 국, 수, 공, 판, 법은 거래라면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하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개인 간의 거래라면 뭘로 하자?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하자. 예외적으로 등록일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 일반적인 취득일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거래에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했다. 외부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이다. 공매, 경매 방법에 의한 취득이다. 법인장부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하기 입증되는 취득이라면 그때는 뭘로 해라?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해라. 그런데 이런 거래가 아니라 단순히 개인 간의 거래를 한 거라면 뭘로 해라? 계약서에 잔금지급일로 해라. 계약서에 잔금지급일 같은 경우는 뭐예요? 계약서에 몇 월 며칠 날 잔금을 지급하기로 합시다. 약속한 날, 계약서에 써있는 날을 뭐래요? 계약상 잔금지급일. 근데 그날을 반드시 대부분은 지키겠지만은 반드시 안 지키는 경우도 있죠. 돈이 미리 생겼으니까 미리 좀 가져 드릴게. 그러면 이거 좋다고 그러겠죠. 또 사정이 생겨서 죄송한데 나 일주일만 연기해 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판 사람도 그렇게 하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그런 관계없이 땡겼거나 밀렸거나 관계없이 계약상 잔금지급일. 그런데 여기에서 이 날짜가 이런 거래는 이 날짜가 되고 이 날짜는 그냥 개인 간의 거래는 이 날짜가 된다 하더라도 이거보다 등기 등록을 먼저 했다면 그때는 등기 등록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취득세에서는 이걸 취득시기라고 그래. 그러면 이게 중요한 이유는 취득세에서는 이날로부터 60일 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자진납부를 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양도세는 양도시기만 배우고 취득세는 취득시기만 배우면 좋을 텐데, 근데 여기는 한 가지만 배우는데 여기는 두 가지를 배우고 있어. 짜증. 이러면 안 돼. 왜? 여러분이 저하고 매매를 했어요? 여러분이 매도이냐? 저는 매수이냐?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팔았어요? 그러면 팔으면 여러분은 양도가 되고 저는 매수가 되겠죠. 양도, 저는 취득. 그렇죠? 그러면 그래요. 여러분이 판 날짜는 뭐예요? 양도시기. 내가 산 날짜, 취득시기. 근데
여러분이 산 날짜나 저하고 거래를 했는데 취득한 날짜나 같아요, 틀려요? 같아. 아이, 똑같은 날짜 이걸. 이쪽에서 보면 취득시기, 이쪽에서 보면 뭐예요? 양도시기지. 그렇죠? 이래요. 갑과 을 간에 거래를 했다. 그러면 을은 취득시기, 갑은 뭐예요? 양도시기. 다시 을이 갖고 있다가 제3자 병에게 팔았다. 을은 양도시기, 병은 뭐가 되고? 취득시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요, 우리 취득세에서는 그러면 취득시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느냐 그러면 원칙 4대청 그래요. 4대청? 사실상 대금 청산일.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완벽하게 끝나는 날.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 양도시기라고 그래요. 이날을. 그런데 다음을 넘어가요. 예외는 등기 접수일. 뭐 명의 개소일 있는데 그거는 신경 쓸 거 없고 우리 부동산을 하니까 등기 접수일이야. 아유 진짜 짜증난다. 그쵸? 여기는 뭐래? 등기 등록일. 여기는 뭐래? 등기 접수일. 똑같은 날짜 똑같은 날짜. 틀린 날짜 아니에요. 똑같은 날짜. 똑같은 날짜예요. 등기 접수일이나 이날이나 똑같아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럼 어떨 때 그러는가 보면요. 여기하고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날짜보다 등기를 먼저 했다면 이날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 사실상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실상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해줄 수도 있겠죠. 아, 잔금은 내일 모레 등기 좀 미리 넘겨가서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넘겨간 날이 취득 양도시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전에 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이 산 날짜, 판 날짜가 되는 거예요. 또 요게 불분명하다면 등기 접수일이 되겠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어디를 봐도 계약상 이 얘기는 죽어도 안 나온다. 아, 취득세에서는 뭐까지 자리 잡고 있는데 원칙에까지 자리 잡고 있는데 절대로 그냥 제가 보니까 있잖아요. 우리 그 양치기 소년이 그 양떼를 모를 때 뭘 데리고 다녔어요? 개를 데리고 다녔죠. 그래서 양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 개는 아니지만 개를 싫어한대. 그쵸? 그래서 절대로 양도세는 계약상이라는 얘기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로 안 나온다. 좀 유치하죠? 그래도 안 나온다. 절대로 안 나온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딱 그래요. 아,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는 계약상 대금 청산일로 한다? 그러면 또 속아. 아니지.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는 뭘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계약상 대금 청산일로 한다 그러면 맞아. 많이 봤어. 그쵸? 어디서 봤어 근데? 취득세에서 봤으면 안 되지. 양도세에서 봤어야죠. 안 된다. 절대로 안 나온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 원칙의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 있죠. 그 내용을 여러분이 나머지는 좀 읽어보세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등기 접수일 예외에 나와 있죠. 뭐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특수한 거래가 있는데 특수한 거래를 보시면 장기할부 매매. 장기할부 매매는 이제 이게 부동산을 장기할부 매매할 수도 있겠죠. 뭐 그렇죠? 할 수도 있는데 장기할부 매매를 자동차에 비유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장기할부 매매를 여러분이 차를 36개월 할부로 샀어요. 그러면 여러분 차가 되는 날은 언제예요? 36개월 할부가 끝나는 날. 아니면 내가 차를 넘겨받아서 운전할 수 있게 된 날. 아니면 내 앞으로 등록한 날. 여러 가지를 찾으시겠지만은 그 세 날짜 중에서 가장 빠른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장기할부 조건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일 중 뭐예요? 빠른 날을 사는 사람은 산 게 되고 파는 사람은 판 날짜가 된다는 거죠. 장기할부 매매. 그 다음에 상속과 징역. 보면요. 1번에 상속에 의한 경우에는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상속 개시일이 개시된 날 상속 개시일이에요. 상속이 개시된 날이 뭐다? 취득 시기가 된다. 양도 시기는 없죠. 왜? 돌아가신 분은 양도세 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증여는 뭐라고 할까요? 증여
받은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증여 받은 날. 여기서 증여를 받은 날이라면 부동산의 경우 증여 접수일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요, 우리 취득세에서는요, 증여를 받으면 언제 취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보면요, 계약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증여 계약일. 주기로 약속해서 내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요새 혹시 이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면서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야. 너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내가 너 BMW 차 한 대 사줄게. 이렇게 하고 공부하시는 분도 있을까요? 아, 차 한 대 사줄게. 좋은 거.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정지조건부 증여죠. 그러면 계약을 이때 써서 그러면 못 믿잖아요. 준다는 사람을. 그럼 계약서 써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계약서를 썼어. 계약서를 쓰면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서를 안 쓰고 나중에 그냥 말로만 했다가 나중에 하면 그때 나중에 증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취득세는 근데 뭐라고 돼 있다?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런데 여기에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는 언제 취득한 게 되겠다? 증여를 받은 날. 부동산을 주로 보니까 그게 언제다? 등기 접수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비교. 그 다음에 자기가 건축한 건축물이 있어요. 내가 건물을 졌어요. 그러면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럴 때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 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가 되죠.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그러면 여기에 사용검사 필증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그 뜻이네. 결론은 세 달째 중에 가장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양도시기란 얘기가 안 나와요. 왜? 증여를 받았거나 상속을 받았거나 이런 건물을 새로 줬을 때 파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양도시기라는 게 나올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 무허가 건물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그 사실상 사용일. 이건 취득세하고도 똑같아요. 취득세도 사실상 사용일에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래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데 완성도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 그거는요, 그 밑에 거는 이렇게 보시는데 이거 하나 한번 볼게요. 이제 우리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그런데 잔금을 좀 저지지도 않았어요. 건물이 다 아파트도 저지도 않은데 잔금을 좀 일찍 내래. 그러면 깎아주겠대. 내가 한 5억에 분양받았는데 5천만 원 깎아줄 테니까 1년 일찍 내래. 그럼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내지, 당연히. 돈이 없으면 못 내겠지만 내겠죠. 그러면 내가 사실상 대금을 청산했나요? 그럼 취득 시기가 돼야 돼.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내가 부동산이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 짓지도 않는 걸. 그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일 때는 언젠가 보면요, 건물이 다 젖어야 돼. 그래서 한번 볼게요.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이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여기서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이 완성 날에 관하여는 자기가 건축한 건축물을 준용한다. 조금 전에 사용검사 필증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 승인일 중 뭐예요? 빠른 날이라고 그랬죠. 그걸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1번, 2번, 3번 내용 보시고 환지처분 나왔어요. 환지처분은 이제 여기 요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만약에 2005년에 샀는데 여기 환지로 똑바로 이제 환지 요걸로 똑바른 땅으로 받은 게 2012년에 받았어. 그리고 지금 2015년에 팔아요. 16년에 팔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 취득한 게 됐냐는 얘기예요. 지금 파는데 2005년에 취득한 게 된다는 얘기죠. 왜? 환지를 받으면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 그대로 어디로 넘어요? 환지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환지 처분 받은 날 이거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같이 징환지를 받은 거죠. 여기는 돈을 내고 더 받았잖아요. 청산금을 부담하고 받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이 다음 날 돈 낸 부분 100평 부분은 취득한 걸로 보겠다. 여기에서 조금 전에 1000평에서 250평이 없어졌잖아요. 청산금을 수령을 했잖아요. 그럼 돈 받은 부분은 언제 양도한 게 되는가 보면은요. 양도 그런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이 다음 날. 증환지나 감환지가 됐다면 언제라고요?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이 다음 날 취득한 거. 그런데 종전 토지 부분은 종전 환지 바꿔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에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래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일단은 증환지, 감환지 받은 것은 뭐고요?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에 다음 날 취득 양도한 게 되고, 증환지, 감환지 받은 부분이 아니라 종전 토지를 환지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되고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째, 법원이 무효 판결에 의한 소유권 환원의 경우. 조금 전에 제가 요거를 안 지운 이유가 이건데요. 이거를 만약에 이 사람이 90년에 아니 2000년에 샀다고 쳐요. 2000년에 갑이 사갖고 갖고 있다가 을한테 사기 강박에서 넘겨준 게 2012년에 넘겨줬어. 사기 강박에서 넘겨줬다 소송을 해서 2015년에 겨우 찾아왔어요. 다시 찾아왔어. 그러면 그러고 나서 갑이 병에게 2016년에 양도해요. 그러면 갑은 양도는 이때 양도한 거죠. 취득은 언제 취득한 게 되겠다? 이때 취득한 게 된다는 거죠. 왜? 이게 원인무효가 돼서 양도가 없었던 걸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내용만 한번 읽어볼게요.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이 무효 판결에 의하여 당의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무효 판결에 의해서 그렇다고 그랬죠. 경우에는 당의 자산의 취득 시기는 그 자산이 뭐다? 당초 취득이 된다는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점유 부동산이 취득 시기 있네. 점유 부동산이, 그러니까 점유 취득 시효 있죠. 이럴 경우에는 점유 개시일에 취득한 게 돼요. 그런데 취득세에서는요, 점유 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되는 날, 즉 시효 완성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주식 등은 저도 여러분도 같이 넘어가시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타의 취득 시기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또 현물 출자하는 경우도 한번 읽어보시고, 가등기 교환, 아주 그냥 대물변제 이런 것도 한번 쭉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302쪽에 취득시기 의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한번 기억을 해주실 게, 아주 오랜 옛날에 취득한 거는요, 아주 오랜 옛날에 취득한 것은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는가 보면요, 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요. 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그게 1번이에요. 토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을 아주 오랜 옛날에 취득했다. 그럼 85년 1월 1일. 그러면 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건 모조리 몽땅 언제 취득한 걸로 보겠다? 85년 1월 1일에. 이것을 취득 시기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취득 시기 의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렇게 해서 요 취득 시기, 양도 시기까지 오늘 마쳤고요. 과세 표준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